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우선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누르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글꼴에 대해서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적절한 색상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꾸릿말은 10입니다. 그림을 삽입하실 때에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방 안에 파일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경로를 찾아가셔야 되겠고요. 전체 1시간 동안 3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문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죠?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된다 라고 했는데요. 도형들이나 그림을 삽입하셔서 위치를 옮기거나 지울 때에 그 아이들을 개체 묻기 했다면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제작하기 전에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제일 왼쪽에 편집 용지가 있습니다. A4 용지인 거, 세로로 서 있는 거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데 용지의 여백이 다르군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꾸릿말은 10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죠. 숫자 값을 맞춰주세요. 탭키 눌러가면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바뀐 거 확인되시죠? 첫 번째 페이지는 1번과 2번 들어가야 되니까 번호를 미리 매겨 놓을게요.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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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엔터, 엔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죠. 3점, 엔터,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엔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넣지 않으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하고요. 그 친구들 대해서 스타일의 이름과 문단, 글자 모양 지정해주면 되겠죠. 1이라고 번호 매겨놓은 곳 밑에다가 커서 둘 거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몽땅 다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 말고 내가 추가할 거니까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스타일의 이름 주시면 되겠죠. 스타일의 이름 지정된 대로 주시되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스타일 이름에다 타이핑하세요. 문단의 모양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누르셔서 설정하면 되겠죠. 왼쪽 여백이 15라고 했습니다. 문단 아래의 간격은 10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데이터 입력하셔서 설정하시면 문단 모양 끝났고요. 글자 모양도 입력하도록 하죠.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한글과 영문, 글꼴은 서로 다를지라도 글자의 크기,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요. 숫자 값을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가는 5. 언어는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이라고 바꿔서 도둠을 찾겠습니다. 영문에 대해서는 굴림이라고 글꼴이 다르군요. 역시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해서 언어를 어떤 걸 선택해도 장편과 자가는 항상 똑같이 설정이 되는군요. 설정, 추가, 설정. 2번은
표를 제작하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표에서 오타가 나면 차트도 영향을 받겠죠.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하세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몇 줄에 몇 칸인지 세어보시면 되겠죠. 줄은 5개의 줄이로군요. 칸은 6개의 칸입니다. 만들기 단추 눌러서 표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데이터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표 조건이 있군요. 표 전체에는 글꼴이 도둠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도둠의 크기는 10이고요. 정렬을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모든 친구들을 가운데에다가 모아 놓도록 할게요. 숫자들만 쫘라락 블럭을 잡으시되 나중에 합계를 낼지라도 걔네들도 숫자겠죠? 몽땅 오른쪽 정렬.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명함에 구분은 될 테니까 이만큼이라고 구분부터 250까지 색깔을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표 메뉴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표를 채우셔도 되겠지만 단축키 쓰겠습니다. 색깔은 컬러 C. 바로 C라고 누르시게 되면 색상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색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면의 색깔 고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노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노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는 X 표시가 쳐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합계를 넣지 않아도 되겠죠. 555부터 250까지를 그 옆에 칸에다가 합계 넣어줄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칸하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블록 잡은 곳에 합계를 내겠다라고 블록 합계 넣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캡션 기능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표 위에 있는 제목을 얘기해요. 표를 선택하시되 가장자리에 되시면 이렇게 네모지게 선택할 수 있는 개체 선택 도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저 선택됐습니다 라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네모네모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표 1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지만 우리가 입력을 따로 시켜주면 되겠죠? 더불어서 첫 번째 괄호 1번에서 표와 캡션 모두 다 도둠의 1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뒤늦게 넣어준 캡션들에 대해서도 글꼴은 맞춰주세요. 도둠. 위치도 오른쪽 정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위치는 오른쪽 정렬.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서식줄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배치할 수 있고 위아래로는 배치가 안 되는군요. 표의 가장자리 네모난 화살표, 개체 선택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웁니다. 여백에 대해서 캡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니 얘를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설정.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해서 결과물을 보니까 바깥쪽은 2줄짜리 그리고 합계를 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대각선이 처리가 되어 있군요. 범위를 몽땅 다 잡으셔서 선의 모양도 항상 문제에 나오니까 단축키를 외우십시오. 라인 L. L이라고 치게 되면 바로 대화창이 뜨면서 테두리의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2줄짜리 바깥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 확인이 되죠. 제목 부분들도 모두 다 2줄짜리니까 블럭을 잡으시고 라인 L 2줄짜리입니다. 종류 고를게요. 바깥쪽을 설정.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일 끝자락에 있는 대각선을 채워줘야 되는 친구도 역시 라인 L 대각선으로 넣겠다 라고 선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설정.
천 단위 구분기호를 제가 따로따로 넣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숫자들을 써줬는데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나중에 한꺼번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블록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자리점 넣기라고 하셔서 바로 넣어 주실 수가 있죠.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이만큼 값을 이용할 것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칠한 노랑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는 어차피 저희가 입력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 편집 창은 필요가 없습니다. 창을 닫을 거고요. 차트가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차트를 들어서 옮기도록 하죠. 크기가 얼추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절점 이용하셔서 표와 비슷하게 너비를 조절할게요. 하나하나 지시사항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게 범위를 잡고 들어왔고요. 종류도 묶은 세로막 대형 작업을 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라고 했는데 제목이 없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 넣도록 할게요. 쿵 찍게 되면 차트 제목이 생성되고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굴림 찾아주시면 되겠죠. 크기에 대해서도 진하게 12, 채워주는 색상, 테두리, 그림자에 대해서는 차트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색상을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에 하나하나의 색상을 맞춰주겠다라고 서식에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 흰색이고요. 도형의 윤곽선에 대한 색깔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도형의 효과,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네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제목 이외의 글꼴의 경우에는 굴림 보통의 10입니다.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축과 범례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축에 보시면 이렇게 단위가 1000명이고 0, 500, 1500 이렇게 500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 이게 좀 다르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이 아니라 축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축에 대해서 기본값 최소는 0이고요. 최대값은 1500 사이사이의 간격은 주 단위를 5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축의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에 메뉴가 뜹니다. 차트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죠? 차트 축 제목을 세로로 서 있는 친구에 대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도록 하죠. 축의 제목을 만들었는데 방향이 다르군요. 개체 속성이 떠 있습니다. 상자에 대한 텍스트 상자, 그 상자의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범례에 대해서도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군요. 우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선의 색깔 지정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그 이외에 없는 것들, 필요 없는 아이들은 알아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지나가는 요 가로선, 요 친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삭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차트를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입니다.
1번과 2번 따로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번호를 매겨 놓도록 할게요. 괄호 1번, 엔터, 괄호 2번. 수식 편집기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옆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편집기를 불러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치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기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분수 모양을 찾으시고요. PV라고 하는 아이는 키보드에 있죠. 방향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키 이용하셔서 정확한 위치 찾으시고요. 이퀄 분수 1 곱하기 곱하기의 경우에는 따로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기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하는 단추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끝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나와라 더블 클릭 하셔서 이렇게 수식 편집기 불러내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2번 옆에다가 커서 놓고요. 수식을 넣겠다 수식 편집기. 방향키 잘 찾아서 방향키 왔다 갔다 잘 하셔서 글자의 크기들 확인을 해보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나면 넣기 단추 넣고 나옵니다. 4번은 도형을 만드는 문제이지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커다란 도형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개체를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언급이 없다면 대략 윤곽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면 내 맘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흰색이라고 명명되어 있다면 색상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사각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구에 대한 메뉴가 뜹니다.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보니까 크기가 130에 145다 라고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 크기만 있으니까 그걸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개체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바로 개체 속성이 떠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건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안전하게 크기를 고정하고 나올게요. 색상은 아무 색깔이나 좋으니까 채우기에서 면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모서리가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네요. 둥근 모양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설정. 반복해서 그 위에다가 글상자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입력에 이번에는 글자가 들어있는 글상자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강 만들 거고요. 상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크기와 색상 맞춰주셔야 되겠죠? 상자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110에 높이가 17.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안전하게 고정을 하도록 하죠. 선의 경우에는 완전히 동그랗죠. 반원. 채우는 색상에 대해서도 빨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면의 색깔을 빨강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해서도 글꼴과 크기, 색깔, 정렬까지 언급이 되어 있네요. 몽땅 잡으시고 글꼴 궁서 크기 22 색깔은 하얗고요. 가운데 있습니다.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인지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인지 구분하셔서 반복적으로 입력하세요. 크기는 50에 50이네요. 그림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그림은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있다 라고 했으니 찾아가셔야 되겠죠. 입력에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가 들어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에 도형을 피해서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도형 밑에 깔립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불러낼게요. 그림에 대해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크기는 40에 30. 그럼 고정시켜주는 게 안전하겠죠? 그림에 대해서 색깔을 회색조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림 탭에 가시게 되면 효과 없음 밑에 회색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여전히 도형 밑에 깔려 있게 돼요. 이 친구는 더블 클릭 다시 개체 속성 들어올게요. 크기를 조절하시고 나서 본문과 배치하는 게 있는데요. 사이좋게 어울려라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네요. 그렇다면 글보다도 앞으로 나와라 라고 세 번째 나비 선택하시게 되면 제일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세 번째 페이지랑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세 번째 페이지를 아직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세 번째 페이지 제작하고 나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글맵시를 넣겠습니다. 입력에 글맵시. 글맵시의 모양이 갈매기 수장형. 글꼴도 지시가 되어 있죠. 도둠의 파랑. 색상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군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올게요. 개체를 선택하고 도형 얹으면 이렇게 도형들이 또 비켜주질 않는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워주시고요. 글맵시에 대해서도 크기가 지정되어 있죠. 기본부터 봅니다. 50에 35 크기를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양보해 주지 않으니 맨 앞으로 나와라 라고 세 번째 나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채우는 색상이 파랑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1, 2, 3번의 경우에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셔서 데이터만 바꾸시면 되겠죠?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과 글씨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구분하셔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글씨 안 들어있는 사각형을 먼저 밑에다 깔아주도록 할게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뜬다. 기본부터 보셔라. 크기를 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 그 위에 얹겠습니다.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워줄 거고요. 기본부터 맞춰줄 거예요. 크기 13에 13. 선이 모서리 둥글둥글하니까 둥근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 채우는 색상은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 흰색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쓰도록 할게요. 다만 글씨를 쓴다면 그 글꼴이 뭔지는 미리 지정을 해놓는 게 좋겠네요. 커서가 안쪽에서 깜빡깜빡할 텐데요. 궁서의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글꼴을 맞춰주도록 하죠. 이렇게 도형 안에서 커다랗게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글자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글자만 들어있는 글상자, 가로 글상자. 상자에 대해서 선의 종류 그리고 면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죠. 테두리 쿵 찍으셔서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습니다. 기본부터 쭉 보시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크기를 맞춰줄 필요는 없겠네요. 선의 종류를 점선으로 바꿀 거예요. 채우기는 채우기 색상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면에 색 채우기는 없음. 커서가 왼쪽에서부터 깜빡깜빡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글꼴 굴림의 18이라고 크기 지정되어 있으니까 글꼴 쓰지는 않았지만 쓴다면 그렇게 쓸 거다라고 미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트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친구들을 복사했으면 되겠네요. 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편집해 보시게 되면 네모나게 선택하겠다라고 개체 선택 도구가 있고요.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커다란 도형도 같이 선택이 됐네요. 이 친구는 필요가 없죠. 쉬프트 눌러서 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만 선택된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도형 근처를 왔다 갔다 해보면 더하기가 쫓아다니죠. 복사하겠다는 뜻이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글씨를 쓰면 되겠죠. 더 이상 개체 선택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ESC 나옵니다. 글씨 쓰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에 대해서 면의 색깔이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색깔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색상은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르구나라고 농도 정도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서로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를 한참 입력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사이가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엔터를 2번씩 쳐서 간격을 좀 벌려주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맨 위쪽부터 차근차근 지시사항대로 머리말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커서를 제일 앞쪽에다 두고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머릿말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머릿말 위쪽에다 놓겠습니다. 특별한 모양은 없죠? 글꼴과 크기,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뾰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도둠의 크기는 10, 수정이 끝났으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도록 할까요? 굴림에 18 진하게 가운데라고 했네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을 거고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책갈피의 이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 위치에다가 책갈피를 꽂을 모양이에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책갈피를 꽂을 거예요. 책갈피. 책갈피의 이름은 인공지능.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책갈피가 꽂혔는데 눈에 보이진 않네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보기에서 조판보를 키게 되면 책갈피가 꽂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조판보호는 다시 끄도록 하죠. 덧말넣기라고 해서 커다란 글자 위에 작은 글씨가 얹어져 있죠. 이런 걸 덧말넣기라고 해요. 글자를 쭈루룩 블럭을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겠습니다. 위쪽에다 넣는 거 불만 없어요. 그대로 넣기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얹어진 거 확인되시죠? 앞서서 네 번째 문제에서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한글 문서 안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책갈피를 꽂아놨으니까 연결시켜 줄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을 넣기라고 하게 되면 링크가 걸렸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쿵 찍게 되면 손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손가락 모양 났을 때 콕 찍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책갈피 꽂아놓던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구 통행 실태조사라고 하는 곳에 가구, 요 글자를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서식 메뉴에 보시게 되면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꼴에 대해서는 궁서라고 변경이 됐네요. 원래의 글꼴이 아니라 궁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색상에 대해서 노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노랑 색깔은 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을 쓰시면 좋겠네요. 설정. 결과물을 보면 그림도 들어가 있죠? 그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중에서 4번을 넣어라 라고 지시사항에 되어 있는데요. 4번에 보시면 여러 개의 그림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만큼은 잘라서 표현을 해줄 건가 봅니다. 그 그림의 이름, 그 그림을 잘라서 사용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죠. 일단 데리고 와서 자르도록 할까요? 열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림이 일단 모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자르기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칼날들이 장착됩니다.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죠.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그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에 40이라고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뜨죠.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40에 40. 크기를 고정시켜주면 좋겠네요.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 여백이 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백의 바깥쪽 여백, 왼쪽만 2mm로군요. 숫자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 기종점 통행량이라고 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가 봅니다. 각주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화면이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주에 대한 설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주 작업을 하고 있으면 주석이라고 창이 떠 있을 거고요. 구분선의 길이는 5cm가 기본입니다. 값을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그 번호 모양이 다르군요. 우리는 1하고 반가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기역에 동그라미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각주에 대한 번호 모양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역. 설정이 다 끝났으면 닫고 나오면 됩니다. 클릭해서 닫고 나왔을 때 뒤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새겨진 거 확인이 되시죠? 데이터 입력할 적에 항상 한자로 바꾸는 문제가 2개 제시되니까요. 데이터 입력하면서 한자로 바꾸셔도 되고 나중에 잊지 않고 한자 찾아서 바꾸셔도 됩니다. 수집이라고 하는 글자 블럭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수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한자들이 보일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집 똑같은 모양을 찾으셔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형태 입력 형식을 보셔야 되겠죠. 바꾸기. 추정한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키 누르셔서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글자의 모양 가보도록 할까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의 경우에는 입력에 문자표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문자표가 기존에 썼던 아이가 있다면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썼던 아이가 없다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눌러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글꼴은 궁서의 18 크기를 맞춰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이 부분만 글자의 색깔과 음영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글자의 색깔은 있지만 음영색이 없는 관계로 따로 글자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기본부터 볼게요. 글꼴과 크기에 대해서 맞춰줬는데 글자의 색깔과 음영의 색깔 요걸 맞춰야 되겠군요. 글자의 색깔은 하양이고요. 음영의 색깔은 빨강입니다. 결과물 미리 보시고 비슷한지 맞춰보시면 되겠죠? 설정. 아래쪽에 있는 표의 제목도 비슷하니까 글자의 모양 미리 맞춰놓고 올게요. 입력의 문자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 기울임과 강조점에 대해서 요만큼 기울임까지는 찾을 수 있지만 강조점은 여기 서식줄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교통 데이터라고 하는 이 친구들만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기본에서는 강조점이 없어요.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군요. 강조점은 V체크 모양. 결과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십시오.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하는 부분이 남았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글 머리표 문단 번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번호 형태가 보이는데요. 가, 나 라고 하는 친구 가장 비슷한 아이는 얘네요. 선택을 하시되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사용자가 수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꺽쇠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수준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괄호는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는 오히려 점만 찍혀 있으니까 뒤쪽에 점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괄호는 지우겠습니다. 마침표. 1수준의 경우에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번호의 위치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를 20포인트,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번호가 뒤쪽으로 한 발짝 물러난 게 보이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번호의 모양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꺽쇠의 2라고 하는 게 이 수준인데 여기에서는 그나마 점도 필요가 없었네요. 뒤쪽에 있는 반가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의 모양은 동글라미, 기역,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이 수준의 경우에는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를 너비 조정하시면 되겠죠. 30포인트 오른쪽. 두 발짝 물러난 게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나오시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요. 첫 번째 AI 모형에서는 가구와 교통카드 이 두 친구가 자식이죠. 너그들 두 친구는 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서식 메뉴에 제일 끝자락에 가시게 되면 수준을 낮춰주세요 라고 수준 감소가 보일 겁니다. 수준 증가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되는 거고요. 수준 감소를 하게 되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아래쪽에 대중교통과 택시 각각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두 개, 대중교통과 택시 두 가지가 자식 수준인 거죠. 이 수준으로 내려갈 친구들 블럭 잡으셔서 목록 수준을 감소시켜 주세요. 가, 기역, 니은, 나,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줄 간격을 180으로 늘려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요만큼만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줄 간격은 160입니다. 요걸 180으로 바꿔주시면 남들보다는 줄 간격이 좀 넓어 보이겠네요. 엔터. 살짝 넓어진 거 확인되시죠? 표에 대해서 글꼴과 크기,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10.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은 있다, 없다, 두 줄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쪼르륵 블럭 잡으시고 선은 라인 L. 대화창이 뜨면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은 선이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이라고 없어진 거 확인하시고 설정.
양쪽 끝단에 없어진 거 확인되시죠? 다시 몽땅 다 선택하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위쪽과 아래쪽을 두 줄로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 두 줄이죠. 설정. 제목에 대해서도 두 줄과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가 있네요. 제목들을 쪼로록 블럭 잡을 거고요. 라인 L 두 줄짜리 아래쪽이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배경의 색깔도 같이 바꿔줄게요.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니까 그라데이션 체크하시고요. 시작하는 색깔은 흰색, 끝나는 색깔은 노랑. 수평으로 쭉쭉쭉 색깔이 채워져 있으니까 가로라고 수평. 아래쪽에 있는 기업체 제목을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24. 장평 105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서식줄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따로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장평은 105. 마지막으로 쪽의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쪽 번호를 매길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번호의 모양은 동글라미, 숫자.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동글라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쪽에 줄표가 들어가 있군요. 쪽 번호 매기기 다시 들어가셔서 줄표는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다만 이렇게 해서 넣어도 계속 번호는 3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번호를 7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로 시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시작 번호를 바꿔줄게요. 7.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쪽 번호의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요. 세 번째 페이지에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없애고 싶다면 그 각각의 페이지에 가셔서 현재 쪽 감추기라고 하셔서 쪽 번호를 감추실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점수는 깎이지 않으니까요. 쪽 번호는 그대로 둬도 상관없겠네요. 여기까지 2023년 7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